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라커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라커룸 주인공 조갑재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3대 특검이 이제 채비를 갖추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의혹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 대통령실의 특검보 8명을 추천한 상태인데요. 영상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 그게 뭐 특검의 시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끼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3대 특검 중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인터뷰도 보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입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 대표님부터. 근데 입원한 과정에 보면 외래 진료를 하고 입원했다니까. 예. 우울증이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만큼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하는 분들한테는 좀 난감하겠죠, 그죠? 저 우울증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결국은 양쪽이 만나는 지점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의 정신 상태를 좀 감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예.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측근들한테 물으면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상계엄의 원인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신적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입원했으니까 전문의의 판정도 나올 수 있고 해가지고 뭐 재판 과정도 좋아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김건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로서 국정을 운영했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심신미약으로 하면 그 무죄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죄가 나오든 말든 예. 이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 뭐 입원했으니까 좋은 자료가 나올 수도, 좋은 자료가 아니라 그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예.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했기 때문에 어떠한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기인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대아산, 그러니까 아산병원 자체가 입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산병원 저 간호사 지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툭 갑자기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입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입원을 하고 싶다라고 병원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야당으로서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싶지는 않아요. 특검이 출범한 직후에 갑자기 이제 입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거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흔히 이제 어떤 수사 회피의 목적이다. 권력자들이 어떻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이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조 대표님 말씀처럼 지병이 정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추측성 논평은 좀 가급적 지양하고요. 대신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겠죠. 대통령도 파면됐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샤넬백도 그렇고 뭐 웃돈을 얹어줘가지고 가방을 바꿨네, 뭐하네. 본인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상태라서 사실 지병이 정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측성 논평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특검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미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예. 특검을 회피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추측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출장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이런 입원을 계속해서 특검을 피해도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 출장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검 사무실이 또 서초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아크로비스타가 서초동입니다.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출장 조사도 뭐 거의 유사한 조사가 될 수 있어. 직접 조사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최근 이제 그 취재진들을 만난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 출석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지자들 좀 보게 비켜달라 하고 기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로막지 말아주시겠나? 좀 이쪽으로 빠져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뭐랄까요? 그 장면을 어떻게 봐야 돼? 그 기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또 사실 네. 여자 기자 본인보다 체구가 작은. 예. 저 계엄 사태 이후부터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예. 자기 지지자의 대통령이라는 게 예. 이분의 행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지자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 얼굴을 보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팬클럽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무슨 그 유명 인사를 따르는 듯이 팬클럽 입장에서 따르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게 팬덤이 된 것 본 것 같아요. 팬덤. 예. 예. 그래서 참 슬프죠. 아니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소수 집단 그 소수 집단도 상당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 해가지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만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약해졌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 약해진 모습이었다. 예, 예. 저는 국민의힘이 개혁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혁을 좀 할만하면 부정선거 영화 보러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또 할만하면 김건희 여사랑 투표한다고 또 언론에 잡히고 또 할만하면 이렇게 재판장 출석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되게 골칫덩이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당 기자가 못 물어볼 걸 못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3대 특검이 이제 출범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건데 비켜주세요라고 하면서 팬덤한테 얼굴을 보이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기자의 질문이 개인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 물음일 텐데 그걸 외면하고 단지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대단히 아직까지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지자들 좀 보게 이것은 또 지지자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했다는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205명에 달하는 메모드 특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아까 이제 조 대표님이 이 3대 특검의 접점은 결국은 양쪽 특검의 접점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더 나올 게 있냐?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취지를 말했고 이번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아직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슨 성과를 단기간에 한 6개월 3개월 안에 거둬야 예. 되고 그다음에 동원된 검사 수가 초유의 예. 숫자니까 우선 가시적인 성과는 구속자를 많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구속자가 날 데가 어디 있느냐? 군인들 쪽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남은 여지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 내란 선동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법원 난입의 배후라든지 아니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사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예.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하느냐인데 예. 저는 이번 내란 혐의 수사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아니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관위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있었다 하는 그 말을 한 게 이게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의외로 구속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 이번 특검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란 특검에 임명된 분이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수통 그렇죠. 이거 그렇기도 하고 같이 계보죠. 수사를 했던 경험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2003년에 불법 대선 정치자금 수사팀 같이 활동을 했었었고 예. 그 수사팀을 매개로 친목 모임까지 같이 만들어서 활동했었던 분입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검사도 있었었고 예. 윤석열 검사 그다음에 조은석 검사라고 해서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막 등산도 가고 같이 사진 찍힌 게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인정해서 같이 활동했었던 검사를 이제는 본인을 향한 특검이라는 이유로 진보 진영에 일자리를 준다라는 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자신의 상황을 메타인지하지 못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른바 출장 조사,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기 한 10여일 전에 두 차례 33분간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심은정 검찰총장도 지난해 비화폰으로 김주현 수석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통화 시점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이제 불기소 결정 내리기 6일 전이다라는 것인데 이 시점과 이 통화 시기 그리고 통화한 대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비화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텐데. 영부인이 과연 비화폰을 쓸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저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저 수석이 저는 그건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예, 비화폰이라는 게 기본 목적이 국가 안보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안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슨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타이밍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민정수석이 등장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그 폐해를 인정하면서 민정수석 안 두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민정수석을 하는데 보니까 또 검사 출신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정수석을 검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현역 장성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민정수석이 검사가 아니었으면은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런 스스로 없는 소통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긴 씨고. 그 한 언론에서 그러니까 일단 김주현 민정수석이 어떤 위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언론 보도가 있었었는데 가장 많이 통화한 당사자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1위고요. 다들 이제 2위는 한덕수 총리라고 예상하실 텐데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이랍니다. 100회가 넘게 7개월 동안 같이 통화를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말고도 훨씬 더 신임하고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통화 내용과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육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출장 조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샤넬백도 포함해가지고 출장 조사를 했었던 그 날이 새벽 1시 26분에 조사가 끝났거든요. 근데 20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과 또 통화를 합니다. 사실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앞뒤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이 민정수석과 또 통화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수사의 지휘 내지는 수사의 외압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그 군 생활을 DP 군탈체포조 활동을 하면서 이런 통화 내역들을 많이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앞뒤로 누구라 전화를 했느냐, 언제 했느냐가 굉장히 재판에서도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통화를 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통화한 이유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또 무엇보다 영부인이 이제 이게 민정수석과 왜 통화를 하느냐 이 부분 자체 하나만 봐도 뭔가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 폰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 자기 개인 핸드폰이 있잖아요. 아. 근데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보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때 써야 되는 건데 굳이 비화폰을 선택해가지고 민정수석한테 전화한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과 통화했을 때 기밀을 유지해야 될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겠죠. 아하. 이런 부분들도 특검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뉴스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화 내용 없었다. 그런 민정수석과 그런 대통령과 그런 김건희 여사 같으면은 얼마나 세 사람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있었겠습니까? 아하.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통화했다고 하는 건 그냥 예측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도의 의미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